대남 썸녀 4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가 드디어 정말 오랜만이죠. 감독이 한 3번 정도 바뀌고 나서 컵을 하나 들었어요. 드디어. 맞죠? 그때 솔사르 감독, 그리고 프랑스 감독 중간에 한번 있었고, 요번에 그 텐하흐 감독, 네덜란드 그 아약스 출신의 텐하흐 감독이 와서 EPL 카라바오컵을 우승을 했네요. 참 대단합니다. 그죠? 축하하고, 이로써 이제 유로파 진출은 어쨌든 확보를 했고, 그냥 4년 만에 컵을 하나 들었네요. 미리니 시절에 리그컵 우승을 한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 솔사르 감독이 뭐 못한 건 아닌데, 솔사르 감독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컵이 없었죠. 컵을 우승을 못하는 감독들이 있나 봐요. 그죠? 아무리 자원을 이렇게 해줘도 컵을 못 드는 그런 감독들이 있나 봐요. 아무튼 솔사르 감독이 거의 3년을 있었는데 컵을 하나도 못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카라바오컵을 오랜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아쉽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면 토트넘이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쉽게 그게 안 좋아졌고, 결과가 좀 안 좋았었고, 이번에 한번 카라바오컵 우승컵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그죠? 안타깝게 토트넘이 탈락을 했었고, 맨유가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 뉴캐슬이 초반에 돌풍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뉴캐슬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기고 이제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FA컵도 순항 중이죠. FA컵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접한 소식이라 지금 FA컵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A컵도 순항 중이고 유로파도 순항 중이고, 그리고 요거 제가 하고 요거 얼마 안 있다가 FA컵 우승하고 얼마 안 있다가 리버풀한테 대패를 했죠. 7대0으로 대패를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뭐 지쳐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리버풀보다 맨유가 몇 게임을 더 뛰었을 테니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석공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뭐 테너어 감독 뭐 본인이 어떻게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떤 뭔가 B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B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정상적인 플레이, 컨디션에 상관없이, 저쪽은 컨디션이 쌩쌩한데 이쪽은 한 게임 더 뛰고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나.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조절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한 가지 좀 아쉽고, 어쨌든 맨유가 굉장히 그 개인 플레이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팀 플레이하고 뭔가 작전과 컨셉과 어떤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산초 선수가 안 보이다가 산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맹활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팀의 돌파 위주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맨유는 맨유다, 썩어도 맨유다, 뭐 그런 느낌. 그래? 역시 맨유의 DNA는 그래도 쓸만하다. 그죠? 맨유가 세계 최고 인기 구단인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은 이익단체.
공영방송을 강조하지만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기업. KBS 일방송은 시청료로 먹고 살긴 하죠. 하지만 ETV는 광고로 먹고 사니까, 그죠? EBS도 뭐 안 하긴 하지만, EBS도 광고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KBS ETV는 광고 수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시청료 2,500원 받을 때, KBS 시청료가 2조 원이랍니다. 전기세에 붙이는 2,500원 지금 올랐죠? 1년에 2조 원을 번답니다. 2,500원씩 받아도. 광고 안 받아도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바뀌었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문재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방송국들의 큰 변화가 있었죠. KBS의 수건 사업이었던 시청료 2,500원 그 시청료 인상, 그게 통과가 됐고, 그리고 MBC는 중간 광고를 원했었죠. 종편도 중간 광고 있고, 종편은 존재 자체가 이미 특혜죠. 그죠? 종편은 존재 자체가 이미 특혜고, 종편은 훨씬 그 전부터 중간 광고를 했었고, 그죠? 종편이 뭔가 혜택을 더 받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국에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한다는 건 뭔가 있다. 여러분들 케이블 TV, 종편 케이블 TV나 뭐, 저희 집에도 케이블 TV 보고 있는데, OCN 같은 거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뉴스 같은 것도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럼 그 광고를 할 때, 기업이 누군가가 광고를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그 중간 광고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 사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돈을 줘야 광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이 다 누구한테 와요. 그죠? 결국 소비자한테 오거든요. 그죠? TV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료, 그 홍보비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그 물건의 가격에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판매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럼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해서 야, 종편 중간 광고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 단체가. 그죠? 그럼 방송국은 누굴 대변하겠나? 힘없고 가난한 자? 힘있는 광고주?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내 거대 여당이나 야당? 답은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1번 빼고 아닐까요? 그죠? 1번 빼고 아닐까요? 1번도 가끔 한 번씩 하죠. 1번도 가끔 한 번씩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정치권 디스하는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누가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욕할 때 그때나 기사를 내고 있죠. 9시 뉴스에 저번 달쯤에 했던 9시 뉴스에 어떤 재밌는 인터뷰? 어떤 여학생 같은데, 여학생의 어떤 재밌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볼 게 없다. 재밌는 게 없다. KBS가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청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과연 KBS 방송국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KBS 일방송이 뉴스를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약간의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철저한 간섭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방송은 저는 근데 그 KBS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악의적으로 보도한다면 어떨까요? 그죠? 그 정부하고 상관없으니까 KBS 일방송이 시청료 받아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너네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운영 가능하다. 정부 협조 없어도 운영 가능하다. 이래가 자기 마음대로 보도하면 어떨까요? 악의적으로 계속 욕을 하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는 그런 기억을 한번 겪어봤죠. 몇 번 겪었죠. 그죠? 저는 방송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 바보 상대라고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근대위
뭐 유튜버로도 유명한 이근대위가 그 우크라이나 참전한 거 관련해서 여권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근데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계속 약 올리듯이 상남자 아니냐고 이러면서 계속 앞에서 어떤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계속 약을 올리듯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히고 안 좋은 모습으로 잡히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 그래요. 근데 포커스는 이근대위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쳐서 날리는 뭐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 친구 유튜버 친구 행동이 지나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근대위가 핸드폰을 이렇게 치는 그런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죠? 모르죠. 이유는 모르죠. 그죠? 여권법 위반, 근데 뭐, 이근대위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국가 정부 단체나 이런 데였으면, 저는 무조건 이근대위를 보냈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전 보냈을 것 같아요. 그죠? 와서 진짜 전쟁하는지 알아봐라. 정보 수집해봐라. 이래가지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크게, 뭐, 큰일은 당하지 않을 거. 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여론 형성이 있었고, 한국도 그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가지 마라고 했던, 옛날에 선교사들 가지 마라고 했던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인질로 잡혀서 돈 나갔었나 하여튼 인질로 잡혔다 풀려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처벌을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근대위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의 실현을 위해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외교적인 것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참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진 않나. 또 경고나 뭐 사회봉사활동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뭐 그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아직도 유튜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유튜브 많이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그런 데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전 세계가 다 응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그런 데 참전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 300조 투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에 뭐 파운드리하고 뭐 이렇게 투자한다고 300조를 투자한다고 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린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삼성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죠? 왜 없냐 하면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다 또 300조를 투자? 그럼 미국에다 그럼 거의 삼성 시총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삼성 전체 시총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죠? 물론 지금 TSMC 파운드리 따라잡으려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이 뭐 반도체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메모리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300조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용인의 공단을 만든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용인에 왜 공단을 만들어요? 그럼 용인에서 인천까지 물류비가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공단은 바닷가 항구를 끼고 만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배로 운송을 해야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라 할지라도, 항공으로 뭐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항공으로 옮긴다고 해도 김포하고 영희는 멀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용인의 공단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다 근처에다, 항구가 여유 있는 바다 근처에다 만드는 게 정상이지, 용인에다 만든다는 건 저거는 서울로 인구를 몰겠다? 서울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 뭐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서울에도 요즘 일자리 없어 힘드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점점 빠지겠죠, 인구가. 아무튼 용인에 공단을 만든다는 건 저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겠죠. 그죠? 150만 명 고용 효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죠? 반도체 공장이 자동차 공장도 아니고, 뭐 직간접으로 150만 명 고용 효과는 너무 웃기는 소리죠. 그죠? 지금 삼성 직원 다 합쳐도 150만 명이 안 될 텐데, 물류 다 합쳐도 몇만 명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의 고용 효과가 150만 명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은 자동화 공장이 대세죠. 삼성이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배터리 공장도 전부 자동화 공장으로 하고 있다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150만 명 고용 효과, 이제 사람을 안 써요. 사람을 안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4차 산업이 그 기본소득 같은 걸 이야기한 이유가 사람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로봇가 일을 하니까. 근데 돈은 버는데 고용은 안 되니까. 그래서 4차 산업 기본소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함으로 해서 그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트랙터를 삼으로 해서 그 소를 안 쓰고, 그리고 그 기계로 이렇게 좀 더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모내기도 옛날에 수십 명이 했는데 요즘은 그 농기계 하나만 있으면 모내기 혼자서 하잖아요. 그죠? 한 명에서 2명 정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그렇게 150만 명이나 되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용인 땅값을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 그 지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게 있었죠. 그 삼성이 이렇게 할 때, 회사를 이렇게 합칠 때 고평가됐다. 고평가해가지고 삼성 일가 지분을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전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용인에 삼성이 땅을 많이 사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용인의 땅값을 올리거나 혹은 올려서 고평가를 매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도로 보여요. 실제로는 반도체 투자를 삼성이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에 300조나 투자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300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삼성 시총이 지금 400조, 5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꼬라박는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자체가 뭐 정부에서 300조를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정부가 설령 300조, 정부가 1년 예산이 600조인데 300조를 꼬라박는다고요? 지금 1년에 100조씩 적자가, 무역 적자가 100조씩 나오고 있는데 300조를 꼬라박아요. 어디서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걸 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저거 하면 여러분들 다 세금이에요. 그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효율적이지 않는 공단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거의 한계가 왔거든요. 배터리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생산을 증설한다고 해서 기술이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술력이 떨어져서.
3나노를 5나노, 3나노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기술에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힌 것 같은, 한계에 온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 한계를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저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만 하니까, 조금 좀 어이가 없죠. 그죠? 어차피 윤석열 그 정권 임기 내에는 어차피 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KF-21 투자할 때도 옛날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비행기 왜 만드냐고. F-35 사면 되지. 비행기 왜 만드냐고 그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드니까 좋긴 하잖아요. 근데 저게 그 KF-21 만드는데 비용이 한 10조 정도, 18조 정도 들었나 그랬을 건데, 비행기 만드는데도 18조 정도 드는데 반도체가 300조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비행기 인구 고용을 늘리려면 오히려 자동화가 힘든 비행기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고용 효과가 크죠. 비행기는 자동화가 지금 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박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는 게 그렇게 고용 효과는 더 늘어나겠죠. 그죠? 아무튼 저 위에는 지금 그 안정권 의사 영화에 나오는 그 일본 총리가 연설하는 장면에서 캡처를 한 건데 깜짝 놀랐어요. 나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저 장면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일본 총리와의 대담을 했고 또 구력 외교를 했죠. 그죠? 아무튼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왜 계속 우리가 일본한테 쏘이고 들어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유리한 상황인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쏘이고 들어가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 삼성에서 일본에 불화수소를 수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그 회사 내부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정부가 현재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죠? 뭔가 좀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수위가 있죠. 그죠? 적절한 수위가 있는데 아무튼 저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항공기술의 발전 속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항공기를 이렇게, 제가 뭐 비행기 탈 일은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행기 탔던 게 2001년도인가? 졸업여행 갈 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탔던 게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탔던 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비행기 탔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 자체가 이미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최근에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승무원 분들하고 뭐 이렇게 뭐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비즈니스 어떤 그 리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기내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세련된 건 있죠. 약간은 뭐 기술이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 기술, 기본 틀이나 기본 기술, 특히 대형 항공기 쪽은 2차 대전 이후에 기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게 아닌가, 발전 속도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 기술의 향상은 없고, 거기에 있는 부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건물은 똑같고, 안에 인테리어만 좀 바꾸는 그런 느낌?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다든지, 뭐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뭐 극초음속 여객기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건 거의 없고, 물론 초음속 폭격기 같은 건 있어요. 그 우리 B1이라고 B1이라고 초음속 여객기는 있어요. 그 폭격기는 있어요. 군용으로. 그게 마하 1인가 2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있는데, 여객기, 우리가 대형 여객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뭐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비행기는 아직 초음속 비행기는 없어요. 대형 여객기는. 그리고 제트 엔진도 아직 제트 엔진도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출력 엔진도 고출력 엔진이지만 그 연비가 좋은 제트 엔진, 연비가 향상된 제트 엔진, 좀 더 경제적인, 속도가 느리다면 좀 더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엔진 같은 게 개발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항공 엔진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죠? 그 롤스로이스에서 만드는 항공기 엔진, 그리고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항공기 엔진이 뭐 몇 개 있나 본데 대부분 그런 제트 엔진이에요. 그죠?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다. 비행기 소재의 경량화 연구, 아직도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다른 소재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행기 소재를 어떤 식으로든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만약에 뭐 형광등을 쓰진 않겠죠. 형광등 쓰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가벼운 LED로 바꾼다든지, 만약에 뭐 디젤 발전기를 배터리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디젤 발전기를 배터리로 바꾸는 연구는 조금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죠? 뭐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가 더 무거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배터리 많이 실는 게 무거울지, 아니면 기름 경유하고 발전기를 실는 게 더 무거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 보기에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충전식이 훨씬 낫다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현재 고갈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들도 대부분 전기차가 대세고, 그런데 비행기만 아직도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또 그런 노력이 좀 덜하지 않나. 물론 이게 하늘에서 잘못했다가 위험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잘못되면 추락을 해서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A380의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 거대해서 공항이 작은 데는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A380이 애물단지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뭔가 조금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받쳐주는 인프라가 없다든지, 비행기가 너무 커서 한다든지, 너무 커서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든지. 그죠? 어차피 A380을 쓴다고 해도 이코노미 좌석 간격은 똑같고 약간 넓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코노미 좌석도 똑같고 어차피 비즈니스 좌석 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간격이나 이런 것도 뭐 약간 넓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죠. 그죠? 지금 A380이 애물단지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A380이 만석이 안 되면 오히려 비용이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승객이 많이 안 타면 오히려 비행기 나는 게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A380이 제가 알기로 500석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뭐 한 100명 정도 타버리면 손해겠죠. 그죠? 그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위기가 왔었겠죠. 그죠?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니까. 비행기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람들 안 타니까 굉장히 피해가 컸겠죠. 항공사들이. 아마 줄도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한항공이 화물기로 개조했었죠. 시트 다 빼고 화물기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죠. 대한항공도 거의 부도 직전이었었는데 겨우겨우 그렇게 버텨내고 있었죠. 그죠? 경제적인 비행에 대한 연구가 느리고, 모터 방식이 자동차에 비해 느리다. 그러니까 전기 엔진 같은 게, 자동차는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비행기는 전기 모터 엔진을 쓰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여객기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모터 방식은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리고 항공료가 지금 굉장히 비싸죠.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그 석유가 고갈되면서 항공료를 못 받으면 비행기도 못 뜰 텐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소 엔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죠? 새로운 엔진에 대한, 새로운 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가 거의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비행기 자석에 대한 연구, 이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다. 딱 거기서 거기다. 그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가 뭐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봐야 샤워실 10분 쓰고, 화장실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소파 하나 있는 게 전부야. 그걸 누가 몇천만 원을 주고 타는지. 전 솔직히 좀, 저걸 미치지 않고서야 몇천만, 돈이 진짜 썩어 자빠지지 않고서야 저걸 타겠나? 그런 느낌이 들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나 별 차이가 없다. 특히 대한항공은 더 심하고, 대한항공은 심지어 이게 비즈니스인지 퍼스트 클래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대한항공 더 심하고, 그죠? 과연 이걸 그 비싼 돈을 주고 거의 2배 넘는 가격인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과연 그 먹는 거, 그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 비싸죠, 솔직히. 그죠? 그리고 배터리 도입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전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죠? 지금 좀 장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구조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근데 그렇게 배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도입에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배터리가 가끔 폭발을 해서 그런가? 배터리가 가끔 폭발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터리 도입에 좀 소극적이긴 해요. 그죠? 근데 요즘 캠핑카 같은 데서 쓰는 배터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되게 안전하고 원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되고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지, 그죠? 아무튼 항공기술의 발전, 뭔가 태양광이라든지 뭐 다양한 에너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여객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고리대금? 얼마 전에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전 정권에도 있었나? 하여튼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급하면 정부에서 뭐 어떻게 빌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청을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자죠. 그때는 이자가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뭐 3%대 이자였던 걸로.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연준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15%대 금리를 매기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고리대금 대부업체를 하고 있다? 그것도 심지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그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 조금 빌려주고 땅 다 가져가는 그런 그 수탈 방법이 있었죠. 돈 안 갚으면 막 이자를 고리를 때려가지고 땅 다 뺏어가는 그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고 뭐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제 피까지 다 빨아먹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죠? 정부 기금인데 정부 기금이면 세금인데 이자를 내라. 정부 정책이 점점 구한말 친일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건 어찌 보면 펌법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그죠? 세금을 내가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빌려 쓰는데, 거기에 또 세금 같은 걸 내야 된다? 이거는 편법 이중과세죠. 그죠? 자, 물가를 올려서 생활비 없지? 그러면 돈 빌려서 이자 내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럼 정부는 물가를 내리려는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그죠?
물가를 내리려고 어떤 연구와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돈 없으면 정부에서 돈 빌려서 일자 연리 15% 내라?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그런 겁니까? 그럼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기존에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서 부가가치세를 걷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정부 입장이라면, 정부가 지금 기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상태라면, 그죠? 구조조정을 하겠죠. 감원을 하겠죠. 정리해고나 명퇴를 받겠죠. 일 안 하는 사람은. 그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해요? 철법통이잖아요. 그죠? 안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안 자르니까. 못 자르겠죠. 좀 선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월급을 올려줘야 되고,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세금이 필요하니까 계속 물가를 올려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무튼 지금 정부가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저는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부와 반대적인 성향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고 이어서 하고 있는 전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해외여행 풀렸다고 돈 갖다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가족여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적당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라는 거죠. 정부가 여러분들 챙겨주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주식해서 돈 좀 버신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뭔 사단이 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뭐, 지금 뭐, 신청하면 거의 없는, 벌써 소진된 수준이라는데, 그만큼 경제가 많이 힘들다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이걸로 또 무슨 사단이 날지, 그죠? 이 돈 쓰고 무슨 사단이 날지 좀 걱정이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어떤 계획, 그런 걸 세워서,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정부로부터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옆에 에펠탑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이라든지 지금 한참 시위를 하고 있죠.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계속 연금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던 혜택, 복지 혜택을 점점 줄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죠. 중소 넘버 2나 넘버 3 정도 되는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죠? 곧 금융 대란이 올지도 몰라요. 한국도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빚내서 될 수 있으면 지금같이 금리가 비쌀 때는 빚내서 뭔가 하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좀 그런 안전한 대출이면 모르지만, 좀 위험한 대출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제가 보기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제로금리 때처럼 돈 빌려 썼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획을 짜서,
합리적인 뭔가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나. 무턱대고 막 갚으면 되지 이러고 막 거액을 대출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게 최선인가 싶고, 윤석열 정부한테 묻고 싶은 건 과연 이게 최선인가? 과연 이거밖에 없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묻고 싶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뭔가 알고 대비를 해야 여러분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뭔가 대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카드 예전에 연체해서 저도 한번 정말 오래 있다 갚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더 뜯어낼, 수수료 30만원을 더 받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한번 당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연 이게 정부가 맞나? 과연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게 맞나? 아마 그거 연체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직 안 당해보신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고, 정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도와주고 있지 않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짜지 깔까? 짜지 깔까? 짜지.